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를 대신해 오늘은 제가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보육과 교육복지가 크게 강화됩니다. 또 지역에 새로운 랜드마크들이 완성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변화들을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보육과 교육 분야의 복지 정책입니다. 흑호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턴 첫 만남 이용권이란 이름으로 200만 원어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첫 만남 바우처는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도 5일부터 가능합니다. 충남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이로써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됐습니다. 대전은 정부가 지급하는 영아수당과 별개로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지급하는데 소득 수준 관계없이 36개월 이하 아기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매달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미 기간이 지났을 경우 소급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식 아동들에 대한 급식카드 지원의 경우 충남도가 한 끼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대전시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아동복지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올해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다양한 시설도 새롭게 문을 엽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옛 무역전시관 자리엔 3년간의 공사 끝에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개관해 오는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UCLG 행사의 주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세종에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관심을 모으는 관광 전용다리 금강보행교가 오는 3월 개통해 국립세종수목원과 수변공원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세종시 문화예술의 구심이 될 세종예술의 전당과 정부 세종청사의 완성으로 불리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도 완성돼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던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대전에도 도입되고 충남 내포 수소충전소의 운영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확대돼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예산군 삽교읍과 천안시 선거읍의 초미세먼지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12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따라 충남에선 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 당진하력 1호기와 4호기, 보령하력 4호기 등이 가동을 멈췄고 태안하력 1에서 10호기 등 26기가 가동 시간을 줄였습니다. 대전 지역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이어갔으며 대전, 세종, 충남은 내일도 대기 정체에 따라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해 천수만은 서해 특산품인 김 양식이 활발했지만 간척 사업으로 중단됐었죠. 37년 만에 치밀한 연구 끝에 김 양식이 복원됐다고 합니다. 국내 조미김의 대표 주자인 홍성 광천김이 이제 더 크게 날개를 펼 전망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드넓은 서해 갯벌에 푸른색 김발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2달 전 뿌린 김 종자가 조개에부터 바닷물을 먹어 풍성하게 자랐고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수만은 오랜 시간 국내 최고의 김 양식장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5년 천수만 AB지구 간척 사업으로 바다가 오염되면서 김이 사라졌다가 37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가 좋은 지형인데 바지락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김은 이게 제일 어민들 소득이 높다고 봐야 돼요, 부가가치가.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김 양식 어장 복원에 나선 건 지난 2020년. 충남도와 홍성군, 천수만 5,000개가 함께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40m짜리 백척을 갯벌에 투입했고 지난해 10월 종자를 뿌려 2달 만에 멋지게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양식장 복원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 양식장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수만 김의 부활은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조미김 분야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홍성 광천김은 4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원초를 의존해온 만큼 제품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첫째, 시간 절약, 그리고 물류비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신선한 거를 그때그때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 홍성군은 천수만을 국내 최고의 김 양식 전진 기지로 육성해 어업인 소득 확대와 가공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추가 확진되고 세종에서도 50대 해외 입국자 1명이 오미크론으로 감염으로 확인되는 등 대전, 세종, 충남에서 14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은 요양병원 관련 2명과 대덕구 초등학교와 체육관 관련 각 1명 등 40명이 추가 확진됐고 충남에선 천안 50명과 서산 14명, 아산 12명, 계룡, 당진, 금산 각 3명 등 모두 91명, 세종은 13명이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심해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플루로나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닥터 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플루로나는 독감을 의미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의 합성어로 독감과 코로나19 이중 감염을 의미합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에서 첫 플루로나 사례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에 이어 미국에서도 플루로나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선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모두 접종하지 않은 임신부와 10대 청소년이 플루로나로 확인됐지만 브라질에선 백신을 모두 접종한 16살 소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비말을 통해 가장 잘 전파되는데 신체의 다른 수용체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시 감염은 좀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나 사람 몸을 침입하는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두 감염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플루로나 감염 여부는 독감과 코로나19 두 바이러스에 대해 각각 검사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열과 기침 증상으로 아프다면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별도의 플루로나 치료법이 따로 없는 만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이달 국내에 들어오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각각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나 몰루피라비어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를 써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플루로나 감염자들 대부분 증상이 경미했지만 영국에선 동시 감염 시 사망률이 코로나19에만 감염된 환자보다 2.3배 높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어 두 바이러스의 결합이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내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주 기준 1000명당 2.7명으로 유행 기준인 5.8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코로나 5차 대유행 속에 기온이 연일 영하권으로 떨어져 플루로나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독감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규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일동 8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온도는 대전 82.8도, 세종 88.1도, 충남 98.2도십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보령시 화산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151제곱미터 중 5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9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벽난로 과열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동안 발생한 화재가 평소보다 20%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159건의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루 평균 7.6건으로 평소보다 18.8%가 더 많은 화재가 명절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물류창고 등에 대한 소방 특별 조사와 노인 관련 시설 비대면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충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농사랑 설 명절 온라인 기획전이 오는 24일까지 운영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는 과일과 채소, 육류와 가공식품, 건강식품과 전통주 등 70개 업체 317개의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에 함께 천안 아산에 소재한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전을 통해 판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지원에 활용하는 아름다운 나눔 활동도 펼쳐집니다. 건물 옥상 등 빗물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이 올해도 펼쳐집니다. 대전시는 내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붕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축 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50 이상인 아웃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